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가 10만 명이 줄어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9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205만 7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산업분류가 개정된 2013년 이후의 최대의 감소폭인데요.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건설 수주가 급감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시행되는 고용부의 작업중지 조치 제도에 대해서 대다수 기업들이 비합리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재해 발생 원인과 동떨어진 작업까지 중지시켜 손해가 불어나게 할 뿐 아니라 시정 조치를 한 경우에도 작업 중지를 해제하는 데 과도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LIG넥스원의 3분기 매출이 7,243억 원, 영업이익이 601억 원을 기록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외 매출 진행률 인식 속도가 정상화되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 전반적인 영업이익률 개선이 시급하다라는 예상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규모 수주 소식에 힘입어서 영업이익률 개선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국내 최대 중고차 매매 플랫폼 K카 인수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에서 3년 만에 바이아웃 투자를 재개한 어피니티는 올해 SK 렌터카를 사들이기도 했습니다. 어피니티가 K카 인수를 고민하는 것은 최근 사들인 SK 렌터카와의 사업 시너지가 충분하다고 내다봤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제가 오늘은 신고가 종목군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이 신고가 종목의 대다수 종목군들이 미국 기업을 포함한 ETF 상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미국 시장에 관한 여파들이 국내 증시에 들어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수 자체는 하락을 면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는 새로운 전략이 여전히 필요한 것 같고요.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전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0.22%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10%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중으로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동향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장이 진행될수록 더욱더 그 낙폭들을 확대해가고 있다는 분석들이 지배적입니다. 오히려 장 초반이 고점을 나타냈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0.2%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주 흐름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탄력세들을 가져가고 있긴 하지만요. 역시나 지수는 하방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가량의 하락세인데요. 상승으로 반전해줄 수 있을지의 여부들은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수급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상황 보실 텐데요. 역시나 외국인들 덜어내고 있습니다. 4,3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은 각각 3,000억 원 넘게 그리고 1,023억 원의 매수 물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작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수급 역시도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은 사들이고 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들은 돈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239억 원, 코스닥 지수에서 3거래 연속 덜어내는 흐름까지도 확인이 되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95억 원의 매도 물량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3위 종목군들 살펴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빨간불로 전환이 되긴 했는데요. 자, 오늘 영국에 있는 헤지펀드가 SK 그룹주의 지주사를 사들였다, 그 지분율을 늘려갔다라는 소식이
소식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SK그룹주들이 전반적인 상승을 했는데요. 그에 따른 영향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고요. 사실 SK하이닉스에 관해서는 최근 한 달간 7개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의 방향성에 관한 다양한 분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하네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27거래일째 현재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도 쉬어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6위 그리고 6위부터 10위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종목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한지주만 오늘 시장에서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어제 KB금융과는 다른 양상들을 보여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아차와 같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같은 자동차 부품주들도 주가의 탄력도 최근 들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코스닥 시장의 1위부터 5위 종목군들 중에는 리가캠 바이오만 유일한 빨간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제약바이오주들은 그 힘이 다소 약하다라고 보여집니다. 0.13%의 하락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들은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에 힘입어서 계속되는 하락세 현재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HLB도 오늘 쉬어가는 흐름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6위부터 10위는 그래도 빨간불이 다소 보이기는 합니다. 클래시스가 2%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의 탄력이 좋았는데요. 얼마 전에 메디톡스와의 소송이 승소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습니다. 사업 구조를 조금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으로 미국 시장의 진출에 더욱더 가속화가 될 전망인데요. 우리가 이 라이벌로 거론되고 있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메디톡스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휴젤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영업이익률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사업 구조의 변화가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휴젤은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도 오늘 시장에서 다양한 악재들을 소화해가면서 4%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리노공업은 역시나 약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수의 방향성들 그리고 지수의 하방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그러한 분석도 있는 만큼 오늘도 우리에게는 촘촘한 전략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여러분들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요. 유튜브 통해서도 여러분들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마감 시장까지 한번 열심히 같이 달려보도록 할까요? 오늘장 내일장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외국인 매도세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에 관한 전략들 오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 참 답이 없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립니다. 어떻게 시장 보고 계실까요? 네, 워낙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엔 다른 나라 비해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좀 팽배해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또 다른 나라의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루하루 어떤 소식에 따라서 불안도가 유난히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느끼는 거지만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양시장 모두 매도세를 보이면서 수급적인 부분들도 투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불안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엔비디아 그리고 ASML 이런 부분들 우리가 AI 반도체 관련돼서 오히려 미국 시장은 엔비디아의 움직임을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AI 성장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일시적으로는 살짝 우려감을 표시할 수는 있겠지만 다시 바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소식이 하나 딱 나오면 그와 관련돼서 굉장히 극복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슈가 우리나라 증시를 좀 때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팽배해 있다 보니 거래 대금도 많이 급감을 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체력이 많이 좀 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언가 우리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트리거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은 결국 그 키의 열쇠는 수급이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외인의 매수세가 좀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좀 시장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들도 공격적인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외국인의 수급이 단단하게 돌아오는지 그런 여부들을 항상 좀 체크,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또 외국인 수급에 관한 이야기들을 안 할 수가 없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저 얼마 전에는 조금 돌아오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좀 풍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돌아오는 듯하다가 다시 떠나가 버리니까 참 저희도 시장에서 희망을 갖다가도 금방 또 힘이 빠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요인들의 키를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첫 번째로 조금 반도체 이야기를 또도체다라고 하죠, 저희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기사 하나를 또 같이 읽어봤는데 이제 블랙엘의 이제 생산에 관해서 차질이 생길 것이다, 지연이 생길 것이다, 약간의 오류가 발견됐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이게 오히려 삼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뭐 또 다른 기회로 잡아볼 수 있을까라는 내용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거든요. 정확히 우리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조금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는 좀 좋을 수 있는 이슈는 맞는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납품 차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삼성전자 쪽과 협력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쪽은 분명히 좋은 이슈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오늘 주가 흐름은 또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상승으로 맞아요. 자리를 잡아주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져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TSMC의 의존도를 점점 줄이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건 향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은 들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고 또 TSMC 대비해서 20-30%의 할인율을 목표를 할인해서 가격을 결국엔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다는 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어서 수익성장 측면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사안인 것 같고요. 좀처럼 돌파구가 없었던 삼성전자에게는 뭐 향후의 수익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산기를 또 두들겨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일부는 좀 되살려 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나왔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워낙 그동안 HBM3E에 대한 부분도 컬 테스트에 대한 실패 여부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오히려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역시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는구나라는 인식이 확실히 박혀서 그런지 몰라도 좀처럼 주가 흐름이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압력을 보이는 걸 보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한 심리가 좀 주가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기술력에 관해서 계속되는 의문점들이 조금 남는 거는 사실이고요. 또 주가의 방향성 자체가 탄력은 역시나 없습니다. 이제 계속되는 탄력들이 줄어들고 있고 외국인도 27거래일째 매도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시점이라서 우리가 조금 또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또 객관적인 수치들로 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오늘 빨간불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하이닉스에 관해서도 증권사들이 최근에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7개의 증권사가 하향 조정했고 반면에 상승으로 바라보는 증권사들도 있었는데 대표님 개인적인 생각들은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그래도 좀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오늘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우리가 모든 거를 평가하기에는 또 그쵸, 그렇기는 네. 하지만 오늘 121선 기점에
전전 거래일도 그랬고 그전 거래일 오늘까지 포함을 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좀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TSMC 실적 발표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일정들이 또 있잖아요. 물론 기간은 좀 길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향력을 크게 줄 거라고 보는데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분기 실적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어떤 결과치를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엔비디아도 오늘 그 드라켄 밀러라는 사람이 맞아요. 엔비디아를 1분기 때 판 거다 후회한다고 했어. 네, 맞아요. 후회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적당한 가격이 오면 그러니까 또 좀 빠지면 나는 맞아요. 또 사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하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CT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HBM 관련돼서 공급 강의 이슈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를 좀 불식시켜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HBM 관련해서는 생산량 증가가 여전히 제한적일 거고 그러면 계속해서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은 2025년까지 이어질 거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마이크론의 수율이 너무 낮고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이제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HBM 관련돼서 물론 SK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크게 차지를 하고 있지만 또 마이크론도 어느 정도 다 발을 담그긴 했는데 여전히 수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HBM 지금 다음 세대 4에 대해서도 수율이 아직까지는 낮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를 토대로 HBM 관련돼서는 여전히 좀 타이트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건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121선의 돌파 여부가 이번에 TSMC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의 모습, 지금 2, 3거래일 동안의 모습을 보면 시장도 과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해석을 어떻게 할까? 맞아요. 사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실적이 잘 나와도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심리적인 부분들이 무너지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 해석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눈치 보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긍정의 시그널 자체도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면서 만약에 진짜 괜찮다, 좋다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시는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에서 TSMC에 관한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이게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관한 전환의 키가 될 수 있을까에 관해서 계속되는 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수많은 실적 발표를 겪어오면서 드는 생각들은 이 실적이 주가에 그리고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는 사실은 시장을 지켜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좀 반도체주 관련해서는 눈치 보기 장세들이 좀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미반도체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미반도체 차트를 보니까요. 그렇게 주가 탄력을 계속 가져가지는 않더라고요. 지금은 3% 정도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미반도체의 이런 좋은 실적으로도 우리 반도체주들을 끌어올리기에는 여전히 힘이 부족했다라고 보시나요, 대표님께서? 일단은 실적이 잘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미반도체가 TC 본도 쪽으로는 참 대장이다라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제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하나 정밀 기계 쪽에서 우리 테스트 진행 중이고 이 테스트 마무리되면은 뭐 납품할 거다. 근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엄청난 실적을 보였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주가가 미비한 맞아요. 것도 저도 좀 이 정도로 미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은 했지만 맞아요. 결국에는 경쟁자가 언제 출현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지금은 좋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 언제든지 꺾일 수 있고 그게 또 선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장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하나 정밀기계 쪽도 5일 오늘 굉장히 많이 빠지더라고요. 회사에서 부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까는 거의 10% 이상 급락을 하는 모습을 11% 정도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왜 아니라고 했는데도 긴 적도 많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삼성전자도 계속 컬 테스트 우리 통과 곧 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했는데 맞아요. 지금 그 부분도 결국에는 결과가 계속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아니 땐 그쪽에 연기가 맞아요. 날까라는 쪽으로 좀 투심이 움직이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또 한미반도체대로 만약에 경쟁자에 대한 출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에 대해서 안 좋아질 것이고 가격도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 독점에 대한 구조가 깨지게 되고 가격에 대한 협상했을 때 그 부분도 굉장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오늘 좀 주가 흘러내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이제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아직까지 시간은 좀 한 달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뭐 SK 하이닉스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빨리 HBM 관련돼서 시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좀 열어두시기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한미반도체에 관한 주가 탄력이 사실은 장 초반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탄력적이다라고 느껴졌는데 그마저도 조금 빠지면서 지금은 한 3%가량의 상승률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우리가 리스크에 관해서도 같이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이 반도체 관련해서는 접근하는 거 여전히 유효해 보이고요. 저는 또 이제 레거시 반도체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이익률들의 손실을 좀 줄여야지 주가에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봤던 이제 리포터 중에 하나가 그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출하량들이 조금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개선이 될 것이고 점진적으로 이제 삼성전자 주가에도 좋은 탄력을 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수요적인 측면들은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또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 쪽에 또 창신 메모리 쪽 그쪽이 또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 레거시 쪽은 가격을 굉장히 좀 이렇게 낮게 책정 후려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또 우리가 더욱더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이 또 그러다 보면 재고가 쌓이게 되고 네. 또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좀 열어둬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는 레거시 관련돼서는 이야기가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긴 한데 지금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또 레거시 쪽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과연 좀 중국 쪽의 기업들과의 이런 경쟁 구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레거시 쪽은 그냥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구간에 있는데 긍정보다는 사실 살짝 부정 쪽으로 생각하는 게 더 강해서 HBM이 그래서 삼성전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참 그래서 안타깝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좀 주가 흐름이 부진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레거시 부분에 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전망인데요. 그 키가 이제 HBM에 있었는데 그마저도 잘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 계속되는 주가의 방향성 저희가 살펴보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 또 섹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골드러시 때 금을 캐서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더 먼저 주목을 받았던 쪽은 바로 청바지와 곡괭이를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청바지와 곡괭이 사업이 전력 사업에 빗대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이 간밤 미증시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청바지, 곡괭이 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이 아마존 웹 서비스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
확보하기 위해서 SMR에 통 큰 투자를 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요, 미국의 에너지 기업 3곳과 손을 잡고 SMR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규모만 하더라도 총 6,8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도 하루 전날에 소식을 전한 바가 있었죠. 카이로 파워라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7개 SMR을 건설할 계획이거든요. 여기에 구글이 또 지원을 하고 나중에 500메가와트 전력을 공급받기로 한 것이 그 계약의 주 골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SMR이 계속해서 들려오죠. 쉽게 말해서 미니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형 원전에 비해서 출력량은 사실 3분의 1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건설 기간도 짧고요. 비용도 더 저렴합니다. 그러면서도 효율도 좋고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고요.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특징은 냉각수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을 끌어들여와서 냉각수로 사용을 하는 반면에 SMR 같은 경우에는 냉각제로 물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바닷가 근처에 세울 필요가 없다. 즉, 입지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SMR을 새로운 게임 체인저다라고 부르는데 당연히 우리 국내 기업들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년간 SMR 20기 규모, 즉 100기 이상 제작시설 확충을 우리는 목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규장에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요. 이 아마존과 손잡은 미국의 에너지 기업 3곳 중 한 곳과 협력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받으면서입니다. 그리고 간밤에 사실 미증시에서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오클로아 같은 종목들이 40% 이상의 고공행진을 한 채 장을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미미한 움직임입니다. 서전 기전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터치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풀린 채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두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반도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매출 살펴봤더니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8%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전년 동기 대비 3,320% 그야말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조금 더 살펴보자면 99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시장의 예상치는 80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크게 상회하는 동시에 역대 최대를 달성하게 된 것이죠. 호실적의 배경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SK하이닉스에 이어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이 마이크론이라는 정말 큰 대형 고객사를 확보를 하면서 TC본더를 조금 더 잘 팔 것이 바로 호실적의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불행은 사실 누군가의 행복일 수가 있죠. 경쟁 관계가 그러합니다. 이 한미반도체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한화인더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 사실 한화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가 시간호에서 급락세를 보였는데 오늘 정규장에서도 10% 넘게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살펴보겠습니다. 한화인더의 100% 자회사 한화정밀기계 TC본더가 SK하이닉스 퀄 테스트에 탈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시간호에서 흘러나오게 됐어요. 한화인더는 당연히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지금 현재 테스트 잘 진행 중에 있다라면서 이 보도에 대해서 정면 반박을 했으나 투심을 되돌리기에는 조금 힘든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각설이가 아니고 초전도체입니다. 이 초전도체에서 오늘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 초전도체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액정, 전자결정을 세계 최초로 발견을 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이 물질이 액체 특성도 갖고 있지만 고체 특징도 동시에 갖고 있는 신기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로봇도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으로 이 로봇을 지정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간밤 미증시에서 이 토요타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로봇 개발에 열을 올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꺼내놨습니다.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최대 주주는 현대차 그룹인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개를 들고 있는 엔터테인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증권가에서 일단 3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부터는 개선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BTS나 에스파 등 이런 대형 그룹들이 다시 활동을 알릴 것이며 그동안 비용이 들기만 했었던 신인 아티스트들 역시도 앞으로는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 종목들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는 하이브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 그리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과 또 테마들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테마들 하나하나 풀어보면서 주가에 관한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지 여부들과 또 지속성의 여부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눈에 띄는 거는 이 소형 원전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이 전선과 전력 설비에까지도 좀 확장이 되면서 큰 테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런 주가의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충분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열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원전이 올라가는 것도 사실 다 비슷한 맞아요. 맥락과 흐름인데 결국에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어서 맞아요.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원전을 택한다.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자로를 택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저께 구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아마존의 이야기가 오늘 또 이어서 나오면서 아 정말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데이터 센터를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선택지를 택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다시 한번 좀 심어줄 수 있는 이슈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드라켄 밀러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면 그분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난 장기적으로 AI 발전을 믿는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력을 지원하는 인프라 측면에서 AI 주식을 플레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또 뒤이어서 덧붙였고 AI 발전에 따른 전력난, 그런 전력 설비 이런 확충은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물론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투자 발표가 있기도 했지만 그와 관련돼서 이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좀 전목적으로 이제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했고 오클로 같은 경우는 40%가 급등을 했고 뉴스케일 파워도 40% 급등을 맞아요.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관련된 ETF의 흐름도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전 그게 참 눈에 띄더라고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오늘 살 뻔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왜냐하면 ETF는 이제 내가 원하는 기업을 조금씩 모아놔서 맞아요. 이제 구성을 미리 해줘서 산다 보니까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좀 안심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요즘 좀 급부상하고 있는데 ETF까지도 전력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걸 봐서는 우리가 AI 시장에 대한 성장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주들은 우리가 하루하루 대응하기 힘들 정도의 이런 맞아요. 이슈들이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근데
AI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땐 결국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구심이 좀 단기적으로 들었다가 다시 한번 AI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많고 또 아시다시피 뭐 미국에서도 송배정만 관련돼서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오전에 강했다가 다시 그쵸?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력 관련돼서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코 쪽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이게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 네. 또 내년 3월에 진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수익성이 너무 없다, 맞아요. 있다 막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아직까지 또 웨스팅하우스와의 이런 부분들 아직 좀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좀 발목을 잡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오늘 또 ETF 제품들, 상품들 중에서 그 전력 관련해서 미국 기업에 투자했던 그 ETF 상품들의 수익률이 너무나 좋았고요. 신고가 랠리를 가더라고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제 미국 시장에 있었던 원전 관련주들은 계속되는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들은 역시나 리스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리스크에 계속되는 이제 의문점들이 남으면서 주가의 탄력들을 크게 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는 참 국내 증시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리스크를 좀 챙겨봐야 할 시장인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도 그렇지만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에어컨이잖아요, 대표님. 그 에어컨 때문에도 이제 세계 전력 수요가 앞으로 이제 빠른 시간 안에 2배 정도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해답이 이제 소형 원전이 될 건데 이 원전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다양한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서전기전이라는 종목이 가장 오늘 탄력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종목 단으로 접근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대장주가 되는 종목군들은 좀 단기 접근인가요? 지금 시장에서 그 리스크들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일단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오늘 서전기전도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음봉의 형태를 내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121선, 그러니까 장기 저항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와줬는데 결국에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좀 위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군들 물론 선별적으로 단기적으로 이슈가 나왔을 때는 그동안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오늘 서전기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좀 그동안의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마다 가장 탄력 있는 종목군들의 수급이 쏠리는데 그마저도 투자자들의 심리가 불안전하다 보니까 매도로 이어지고 오히려 올랐을 때 빨리 도망가자라는 심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다 같이 동반적으로 강하게 시세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섹터가 더 확장이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전력 설비 관련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바라보아주고 계셨잖아요. 원전과는 또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네, 원전과는 좀 별개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노후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70% 이상이 굉장히 노후된 전력망이기 때문에 교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서 이거는 원전과는 살짝 떨어뜨려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SMR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기업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위해서 만들어내고 지금 채택을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은 좀 흐름이 다르지만 큰 그림에서 봤을 땐 결국엔 전력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거다라는 부분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흐름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전력기기 중에서는 뭐 효성중공업이 최근엔 시세가 가장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는데 직접적으로 지금 미국과 유럽, 뭐 중동 쪽에서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다른 기업들은 원전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활발하게 수주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당연히 강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또 중요한 골자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종목 선별하실 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이야기를 잠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지난 분기에 신차 판매량들이 좀 올라갔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뭐 테슬라도 올랐고, 그러니까 소폭이기는 합니다. 루시드도 올랐고, 리비안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약세들이 좀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관해서는 대표님의 생각은 어떠실까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 관련돼서 시세 흐름이 좀 좋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꺾이는 거꾸라졌습니다.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흐름 그리고 최근 몇 거래일의 흐름으로 보아서 우리가 2차 전지가 완전 끝났다라고 평가를 내리기에는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 SDI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 지금 대장격으로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로보택시 일정과는 저는 살짝 2차 전지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의 인도량이라든지 전기차 캐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물론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바닥을 찍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독일의 보조금 부활에 대한 이슈 이런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는 부각을 받았고 그게 시작이었다가 로보택시 일정도 있어라는 게 또 플러스 알파로 적용이 됐었는데 요즘 빠지니까 로보택시 일정 너무 별로여서 로보택시 결과가 별로여서 2차 전지 역시 빠진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은 흐름을 다르게 두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은 정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물론 단기적으로 엄청 큰 상승을 이어갔기 때문에 그런 여파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2차 전지 관련돼서 삼성 SDI의 실적을 좀 지켜보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는 아닌데 그냥 우리가 좀 한 발 떨어져서 약간은 관망을 하면서 너무 실망도 하지 말고 기대도 하지 말고 흐름을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정말로 사실은 시장에서 답답하죠. 이제 바닥이 형성이 됐나? 이제 올라왔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에서 또 한 번 시세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한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전기차 캐즘 현상이 해소가 되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적인 측면들 우리가 살펴보면서 수치적으로 조금 대입을 해보고 2차 전지 관련주들 접근해도 늦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대표님의 이제 관심 섹터를 들어보기 이전에 살짝 제가 또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들이 지난 시간에 또 비올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게 또 실적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비올에 관해서 이제 좋은 전망치를 내다보신다라고 했는데 또 어제도 그렇고 계속되는 또 주가 탄력이 좀 좋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보고 비올에 관심 가지셨던 분들이 있다면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더 AS를 조금 요청드려도 될까요? 완전 우리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게 뭐 비만 치료 그리고 뭐 보톡스, 필러,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다 어찌 보면은 여성들의 저희에게 필요한. 네, 아름답고자 하는 네. 그런 니즈 그리고 뭐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 남성분들도 맞아요. 워낙 많이 관리를 했으니까.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정말 전 세계인들이 굉장히 좀 바라는 부분들을 충족시켜주고 있는 기업들의 흐름인데 요즘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은 거는 아실 거고 또 보톡스 필러 관련돼서 뭐 휴젤 그리고 대웅제약 다 굉장히 좋은 시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런 미용 의료 기기 쪽 관련해서 이제 기계를 뭐 클래시스, 비올 이런 기업들도 비슷한 맥락에서 앞으로 수출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쪽이라서 실적에 대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 고주파 원천 기술 특허에 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한 게 있어요. 근데 합의금적인 측면으로 합의금이 좀 크게 들어옵니다. 몇십억 해서 한 100억은 안 되지만 그래도 꽤 큰 금액이 거의 합산하면 한 100억 정도가 지금 2분기에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도 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워낙 비올은 수출 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래서 좀 이 기업의 미용 의료기기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실퍼맥스랑 이제 실펌이라는 라인과 그리고 스칼렛이라는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너무 잘 팔립니다. 그래서 그 기반으로 지금 3년 연속 실적이 굉장히 좀 크게 레벨업이 되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 대표이사는 지금 글로벌 탑 5 안에 들 수 있는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럴 수 있는 기반은 이제 결국에 최대 큰 시장에
진출을 했기 때문인데 브라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 미용 쪽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도 지난해 또 진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기반에서 수출 아마 비중이 90%가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도 수익 잘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결국 실적 시즌이 도래를 해서 다시 또 한번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와주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제 거래량이 오랜만에 좀 나와줬는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을 열고 비호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제 국내 증시에서 실적 시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몇몇 가지 기업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찝어주시니까 여러분들 계속 좀 팔로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대표님의 또 관심 섹터, 관심 종목군들 오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쪽은 이제 원전 쪽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물론 어떤 기업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기업은 제가 택한 이유는 원전에 대한 모멘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방산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관련된 이슈가 당분간 시장에서 부각을 다시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번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기술이라는 기업이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그리고 SOC 방산 관련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방산이 지금 35%, 원자력이 35%, SOC가 25%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계측 제어 설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독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기에 대한 수주를 받아내기도 했고 지금 국책과제로서 SMR 관련돼서 또 이 원천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또 기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방산 관련돼서는 현대로템을 고객사로 품고 있는데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현대로템의 장갑차, K2 전차 이런 데에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과 럼플렛 타이어 부분을 이제 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매출이 2024년 기준 한 300억 정도 될 수 있을 전망이에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로 시장에서 더 알려진 종목이긴 하지만 이번 2024년의 실적은 방산 쪽에서 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원전 관련돼서도 매년 그래도 매출 잘 만들어내는 기업입니다. 뭐 용역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원천 기술을 활용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연간 250에서 500억 정도는 꾸준하게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또 SOC 사업도 그 우리가 지하철 스크린 도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아닌 뭐 브라질 쪽, 인도네시아 쪽 이런 쪽에서도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내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살짝 음봉이 돼서 좀 아쉽기는 한데 그렇네요. 네, 여전히 투자자분들의 원전 관련된 쪽은 투자자들의 심리 자체가 굉장히 불안도가 좀 높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언제든지 또 이슈를 받고 원전 쪽은 움직여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기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산 사업의 35% 그리고 원전 사업의 35%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원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방산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덧붙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전략 세워볼 때 오늘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잖아요. 아무래도 원전 관련해서 대장주격으로 좀 움직이는 특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방산 쪽으로도 탄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이 기업을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오히려 방산 쪽으로 지금 탄력이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올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방산 대형주 위주로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중소형 방산주들까지 이어지는 모습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지금 그 LIG 넥스원 현대로템이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또 얘기가 나오고 실질적으로 수주를 메인으로 받는 기업들이 대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지금 수급 자체가 시장에서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대형주 위주로의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그 후발 중소형주 관련된 기업들은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언제든지 시장에 거래 대금이 풍부해지고 또 이쪽으로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는 중소형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까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산으로서의 모멘텀도 좀 가져가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응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시점에서도 좀 매수가 유효한지 또 어느 정도의 비중들을 좀 담아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매수를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1차적인 매수는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전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이게
분명히 좋은 소식도 맞지만 이게 시세의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오늘 하루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까 말씀하신 서전기전이 오늘 제일 강세를 맞아요. 나타내고 네. 있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두 기업의 시세가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 마감까지 이 정도의 흐름을 잘 유지를 해준다라고 봐야겠네요. 했을 땐 네, 오히려 괜찮네 싶으면 내일 뭐 후발주의 움직임 앞으로 좀 기대를 해서 비중을 좀 나눠서 1차적인 매수는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막판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잘 버텨주는지 버텨준다면? 그 부분이 가장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전주에 관한 순환매들이 있으려면 이제 대장주들이 그 자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전략들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대표님께 인사드려볼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